네,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보는 잠금 해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 시장 굉장히 좋았죠. 그만큼 이렇게 좋을 때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오늘 이분과 함께라면 또 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시장이 정말 잘 갔잖아요. 네. 그 안에서도 저평가된 종목들을 지금까지 정말 잘 발굴해 주셔서 오늘도 기대가 네. 많이 됩니다. 네. 많은 기대 걸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대표님과 함께 볼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면서 그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쪽 섹터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의료 AI 쪽 살펴보겠습니다. 루닛이 최근에 이 세계적인 클리닉, 메이오 클리닉과 함께 AI를 전략적으로 공동 개발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루닛과 나머지 의료 AI 쪽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흐름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는 주가가 탄력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현재 시점은 어떤 시점인지 그 해석이 정말 궁금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해석해볼까요? 네, 일단 6월 23일 국내 의료 AI 관련주 중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루닛의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세계 최고 의료 수준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인데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과 대규모 전략적 AI 공동개발 계약 체결 소식에 해당 일의 주가가 고가로는 거의 20%대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타 많은 산업들이 올라왔었는데 2023년 이후로 의료 AI 관련주들의 힘은 그렇게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높았었는데 그거를 실적으로 보여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좀 떨어졌었고 그 뒤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게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금융, 반도체, 화장품, 조선, 방산, 의료기기 같은 유망한 기업들이었습니다. 해외 진출에 대한 확장 기대감과 함께 숫자 그리고 수주 공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근데 이런 반대 행보를 보인 의료 AI 관련주들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약세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소식으로 인해서 그 당일 주가가 20%까지 올랐었다라는 부분은 이게 지금은 억눌려 있으나 이러한 모멘텀들이 전해지면 언제든지 과거 시장에서 대장 섹터를 맡았었던 이 산업군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엔 충분하구나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의료 AI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시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도 이쪽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표님이 분석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러한 흔적들을 잘 관찰, 포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매크로적인 흐름 속에서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을지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이 대장이었다면 오늘 볼 종목은 코어라인 소프트인데요. 코어라인 소프트도 의료 AI 쪽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 두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헬스케어, 베링거 인겔하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AI 헬스케어 관련해서 나머지 종목들 대비 이쪽 종목이 조금 덜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의 위치는 어떨까요? 네, 이 회사는 2012년도에 설립이 됐고 2023년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2023년도가 딱 의료 AI 관련주들의 주가가 거의 폭등을 했었던 시기였고 그 당시에 알려졌었던 기업들이 루닛이나 JLK 같은 종목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많이 낮고 이게 의료 AI 관련주였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6월 초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코어라인 소프트 방문을 해서 IR을 좀 듣고 왔고요. 이 회사는 AI 기반 의료 영상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특히 엑스레이, CT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회사는 CT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은 라이선스와 용역으로 구분이 되고 이 AI 소프트웨어를 병원이나 국가기관에 구축할 때 매출을 한 번에 인식하는 모델과 매년 우리가 요즘은 익숙해진 구독료를 수취하는 그런 이제 사업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 주력 제품인 암 사망자 수 1위로 알려져 있는 폐암이나 그리고 전 세계 사망자 수 3위라고 알려져 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러니까 폐와 관련된 ABU LCS 플러스라는 이런 소프트웨어 제품도 보유를 하고 있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내추럴 같은 여러 가지 제품 라인업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7년 14억 달러에서 2023년 158억 달러 그리고 2030년 1818억 달러의 고성장을 전망을 했는데 이거를 산업 규모가 성장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연평균 성장률인 CAGR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수치가 15%만 돼도 굉장히 고성장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CAGR은 매년 40% 이상의 고성장을 하는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고 암을 조기 진단하면은 의료 비용이 절감이 되는 이런 니즈는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비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그 빈자리를 AI가 채워갈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직면할 그런 산업의 미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의 뭐 내추럴 분석 솔루션인 뭐 A뷰, 뉴로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3년에 우리나라 혁신 의료 기술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뭐 선별 비급여 건강보험에 임시가 등재가 됐고 2024년 5월부터 사용이 되는데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제품 8개 정도의 라인업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CT 시장도 2018년 2억 달러에서 2029년 29억 달러로 고성장을 이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뭐 엑스레이, CT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CT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엑스레이와 달리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받을 때 CT는 다 한 번씩 찍어봤을 것 같아요. 어디가 다쳤거나 이제 그럴 때 뭐 경조직, 연조직, 뭐 혈관 구조, 밀도 이렇게 정밀 분석이 가능한데 근데 이게 단면 영상을 수백 장을 봐야 됩니다. 한 명이 찍으면. 근데 그거를 이제 의사분들이 모든 사람 거를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기업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면은 뭐 서로 간의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T 촬영과 그리고 의료 AI 쪽에서 어떠한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들어봤고요. 제가 설명해 주시는 동안에 수급을 살펴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메리트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일지 그리고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 해외 확장에도 좀 속도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일까요? 네, 사실 AI 헬스케어 방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사실 좀 재미없을 수 있고 원론적인 얘기이고 그래서 앞으로 잘 되냐에 대한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릴 이제 베링거 인게라인 같은 부분이 바로 이 회사가 국내에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해외 쪽으로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유의미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전제돼야 고성장에 따른 기업 가치를 더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동사는 지금 유럽, 미국, 동남아 시장을 타겟을 하고 있는데 해외 고객 수만 보면은 2022년에 40곳, 23년에 51곳, 지난해 88곳으로 굉장히 많은 수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서 국가 단위 폐암 검진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북유럽 2개국의 정부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어제 주가가 한 7%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 언론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세계 최대 의료 복합단지 미국 텍사스 메디컬 센터에 소재한 의과대학에 자체 AI 소프트웨어를 공급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연 환자 수 1,000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의료 복합단지고 여기에는 화이자나 존슨앤존슨, 로슈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R&D 거점지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링거 인게라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회사는 우리가 뭔가 비만약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 이제 친숙하긴 하지만 이 회사가 베링거 인게라임 그 대만 법인의 AI 폐영상 패턴 분석 소프트웨어 A뷰 렁 텍스처를 공급한다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아직 매출에는 반영이 되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베링거 인게라임이라는 데에서 이런 회사와 이거를 이제 공급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이 회사의 기술력이 반대로 입증되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가 최근 유상증자를 마쳤습니다. 251억 원 규모의 이제 유상증자를 이제 주주 배정으로 했는데 지금 이러한 시장에도 불구하고 구주주 청약만으로 100% 모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분기당 30억 원씩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까지 드라마틱한 매출에 대한 증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이번 유상증자를 마지막으로 배수진을 쳤다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 포인트 그리고 앞으로 뭐 실적이라든지 그 연관성에 대해서 주의하며 지켜봐야 하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꾸준히 추적 관찰해 보도록 하겠고요. 가격 라인 설정을 해볼 텐데 지금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장에서 저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을지 가격 밴드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 6,600원에서 7,000원 정도면은 진입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미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시점에서 크게 뭐 부담스럽지는 않은 수준일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뭐 루닛이나 JLK 같은 의료 AI 회사들은 지금 다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 실적보다 흑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액 성장 규모가 얼마나 빨리 키우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분기마다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리스크주의 구간은 이제 5,500원에서 6,000원 정도 사이로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를 10,000원 정도, 그리고 리스크 주의 구간은 6,000원 정도로 설정하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과 관련해서 꾸준히 성장하는지, 그리고 이 구멍을 메꿔 나가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과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